안녕하세요. 두리안 플랭체인 센터의 박재진입니다. 오늘, 이게 기사는 12월 6일 날 났는데, 제가 이걸 못 보다가 이제 오늘 보게 됐는데, 이게 OTC 플랫폼 체인저 IO 예고, 이제 이렇게 해서 체인 파트너스 얘기가 나왔습니다. 이거 표철민 대표와 회사는에 대한 논의는 하지 않기로 하고요. 여기 내용을 보면, 이제 OTC라는 게 뭔지 간단히 설명을 먼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어차피 제가 지금 하는 방송은 전문가들 분보다는 관심을 갖고 있지만 다른 본업이 바쁘신 분들이라고 제가 보고 있어서. 근데 이제 OTC라는 거는 이제 쉽게 말씀드리면, 이제 보통은 거래소에 가입을 하고 실명 계좌, 벌집 계좌 여러 가지가 있지만 어쨌든 거래소에 가입을 하고 거기에 한국 사람이라면, 그러니까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코리아원, 미국 사람이 그러니까 미국에 거주하는 사람이라면 달러 등의 법정 화폐를 입금시키고 코인을 사서 거래를 하죠. 근데 이제 장외 거래라는 거는 뭐냐면, 여기 암호화폐 OTC는 물론 여러 가지 변호사, 법무법인을 끼고 하는, 이제 법무법인이 참관하는 가운데 하는 경우도 있고, 에스크로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도 있고, 그냥 적당하게 사람과 사람 놓고 그 자리에서 현금 놓고 코인을 주고받는 경우도 있고, 다양한 형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아직 법적으로 제도화되거나 안전장치가 부족하다 보니까 이 OTC는 저도 몇 번 관여를 하게 됐었는데, 물론 성공한 사례는 없습니다. 근데 왜냐하면 이게 하다가 이게 예를 들어서 이거를 적든 크든 이게 100만 원, 200만 원 하려고 장외 거래를 하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큰 단위로 단 거래를 하는데, 이제 서로 합의한 금액이 있죠. 그러면 당일 시세 이렇게도 얘기했다가, 가장 쉽게 깨지는 거는 일단 OTC라는 게 정해진 거에 제가 주문을 내고 그 주문을 누군가가 받아가는 방식이 아니라 그냥 이렇게 사기로 하고 약속하는 겁니다. 그랬다가 깨져도 그만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원래 비트코인을 갖고 있는 사람인데, 100만 원어치, 100만 원에, 그러니까 지금 시세 기준으로 800만 원에 팔기로 했어요. 근데 떨어졌어요. 그럼 저 팔기 싫어질 수 있겠죠. 올라도 사실 팔기 싫어질 수 있습니다. 이게 조금만 더 기다리면 오를 것 같다. 그러면 안 팝니다. 근데 이렇게 계약이 깨져도 딸리 법적으로 뭘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그러니까 이게 사실 성사시키기가 되게 어려워요. 니즈는 서로 많은데, 왜냐면 이게 이제 거래해 보신 분은 알겠지만, 예를 들어서 한 1억 원어치만 비트코인을 사고 싶어도, 이게 무슨 탈세 이런 게 목적이 아니라 그 정도만 사고 싶어도, 예를 들어서 시장에서 산다고 해보죠. 1억 원어치 살려면 안 오르는 상태에서, 지금 만약에 가격이 830만 원이라고 하면 830만 원에 사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해야 돼요. 이제 거래 시스템상에서. 근데 이제 그런 게 없는 거죠. 서로 약정하면 그만 그 가격에 그냥 나가는 겁니다. 물론 이 중간에 에이전트들, 이걸 안전하게 소개하고 거래가 완료되게끔 도와주는 법무법인이나 개인들의 라이선스 에이전트 피가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조금 비용이 들어가긴 하는 거죠. 근데 이제 OTC가 주로 밖에서 벌어지다가 하도 이런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 같은 일들이 많아지니까 거래소에서 이걸 아예 메뉴를 넣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 보면 거래소들에서 OTC 트레이딩을 제공하는 서비스, 이제 거래소들이 꽤 있습니다. 근데 갑자기 트레이딩 플랫폼 체인저 IO를 출시했다. 이게 참 의아하죠. 그래서 여기 보면, 근데 또 얘기는 좀 이상하게 갑니다. 글로벌 은행들끼리만 거래하던 외환시장이, 글로벌 외환은행들끼리만 거래하던 외환시장이 2000년 초반에 건설화되면서 소매 투자도 참여하게 됐다. 물론 그렇죠. 그건 이제 외환 거래를 이제 개인도 참여할 수 있게끔 하는 어떤 장을 좀 열어서 그거에 대한 조작이라든지 기타 금융 이제 시장에서 좀 더 선순환을 기대하면서 만들었던, 이제 열게 됐던 일인데, 근데 이제 이거를 지금은 이제 암호화폐 OT 시장에서 대규모 채굴자나 거대 자산운용사, 헤지펀드만 참여하는 방식처럼 이제 진입 장벽이 높은데, 체인저 IO를 통하면 개인 투자자도 OTC 시장에 들어갈 수 있다. 이제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생각해 보시면 그냥 개인들 같은 경우는 그냥 사면 됩니다. 거래소에 가입하셔서 돈 넣고 사면 돼요. 물론 지금은 특검법 전이고 해가지고 통장 만들기도 어려우시고, 또 뭔가 뉴스 보다 보면 좀 꿈틀꿈틀한다. 2020년에 만 불이 가네, 20만 불이 가네, 다양한 예측들이 나오고 하는데,
물론 부정적인 기사도 있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시기에 뭔가 나도 좀 투자를 해보고 싶은데 주식은 뭐 기업 투자 뭐 ROI가 어쩌고 뭐가 어쩌고 뭐 퍼가 어떻고 보고 분석하고 작전이 어쩌고 복잡한데 이건 좀 덜 복잡해 보이거든요. 공부할 것도 별로 없는 것 같고 사실은 그렇지 않은데 그러니까 불안해서 공부할 게 없는 거지 그러니까 완성이 덜 돼서 공부할 게 없는 거지 뭔가 굉장히 쉽게 만들어져서 공부할 게 없는 건 아니거든요. 투자하는 개인 투자자들 입장에서 공부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개인들이 OTC 시장에 양쪽의 재정 거래를 차익 거래를 할 수 있는 일부 헤지 펀드만 유리하다 뭐 이런 얘기가 지금 여기 있어요. 그 여기에 지금 보시면은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아니라 일반 거래소들에서도 뭐 모듈 형태로 제공해서 함께 구축하겠다. 이거는요. 이 서비스는 그냥 거래소에서 만들면 됩니다. 이렇게 난이도 있는 서비스 플로우가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여기에 100비트 이상 거래 시에 거래소 가격 대비 5.7% 이상 유리하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러니까 수수료를 최저로 책정하는데 이게 기존에 거래하는 방식이 거래소에서 구매하면 뭐 이제 그 고빈도 거래가 일어나지 않는 이상은 100비트면은요. 뭐 예를 들어서 대략 1000만 원으로 잡으면 10억이에요. 10억을 구매하려면 며칠 걸리겠죠. 같은 가격으로 살려면. 그러다가 이거 좀 매집이 세지는데 그러면 가격이 더 오르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이제 뭐 이런저런 이유로 또 아까 말씀드렸던 에이전트 뭐 근데 여기 갑자기 등장하는 게 하나 있어요. 대형 채굴자라는 게 등장합니다. 이게 시장에 대형 채굴자라는 얘기가 들어가요. 여기 보시면 여기 있죠. 그 다음에 거대 자산운용사 이렇게 지금 얘기가 들어가는데 사실 이 부분하고 연결된 기사가 하나 있습니다. 올해 이 7월경에 났던 기사인데요. 올해 7월경에 났던 기사 보면 여기 체인 파트너스에서 이제 이 코인 구매를 쉽게 해주겠다. 매매 대행 사업을 시작한다. 이런 기사가 있습니다. 이거 보시면 증권사가 주식 위탁 매매를 하듯이 대신 매매하고 수수료를 받는다. 그래서 지금 여기 보시면은 체인 파트너스 계정을 추가해서 카카오톡에서 본인 확인 거치고 뭐 일전 KYC를 어느 정도 한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이렇게 오늘 10시부터 저녁 6시까지 그 주문을 내면 그 다음부터 그걸 받아서 트레이더들이 처리해서 1시간 이내 여기 보시면 1시간 이내에 이루어지는데 퍼센테이지는 3%. 물론 뭐 이런 차등을 줄 수 있게는 하겠죠. 최대 1억 원까지 가능하다. 그 이상 거래는 센터가 직접 관리한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별도 연락 달라는 얘기겠죠. 뭐 향후에 늘려가겠다. 근데 이때가 뭐냐면은요. 이때가 체인 파트너스가 일반 시장에 마이닝에 대한 대규모 투자를 유치를 성공했다라는 뉴스와 함께 직접 코인 마이닝 사업에 뛰어들어서 운영을 하겠다라는 발표가 있었던 때입니다. 그 전후 이야기죠. 미리 흘러나오고 뭐 언제 실행한다 이런 얘기가 있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서 보면 이런 거죠. 체인 파트너스에서 대규모 마이닝 시설, 마이닝 서비스를 국외에다가 장비 투자한 사람들을 하고 해서 코인을 만들고 그 코인을 이제 마이닝이죠. 만드는 게 아니라 마이닝하고 그 마이닝된 코인을 뭐 이제 어떤 이제 특정 구매가 필요한 분들에게 판매하는 서비스를 연계했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죠. 자, 그러면 제가 그림으로 잠깐 말씀을 드려볼게요.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원래 구매를 어떤 식으로 하시죠? 구매가 이런 식으로 일어나죠. 구매를 어떤 식으로 하냐면 구매가 1번 거래소에서 사죠. 그죠? 2번 지금 여기서 말하는 구매 대행이라는 방법이 지금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 구매 대행이요. 사실은 이런 거죠. 거래소는 원래 뭐죠? 가입, KYC 하고 코리아 돈을 한국 돈, 법정화폐를 입금해서 거래소에서 구매하는 거죠. 근데 구매 대행은 뭐냐면 이 거래소를 약간 비껴가는 서비스인 겁니다. 그래서 구매 대행한테 돈을 입금하면 이쪽에서 코인을 주겠다는 거예요. 코인을 대행 구매해서 이 사람이 지정한 어떤 그 월렛에다가 이 코인을 입금을 해주겠다는 거죠. 근데 코인이 시장에서 구매해서 준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구매할 때와 떨어질 때에 따라서 리스크가 부담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고객이 맡길 때 기준으로 1000만 원어치 달라고 했는데 이쪽에서 그걸 사고 팔아가지고 지금처럼 거래소에서 문제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라고 그랬죠? 거래소는
고객이 맡긴 돈의 잔재 평잔이라는 게 있어요, 은행처럼. 그러니까 전체 금액이 만약에 100억을 넣었으면 평잔이라는 게 있어요. 그거 가지고 거래를 하고 그것 때문에 업비트 대표나 임원들, 주요 임원들이 구속되는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고객의 돈을 가지고 트레이딩 하겠다라는 것밖에 안 돼요, 이렇게 되면. 그러니까 여기서 뭐가 등장하냐면 마이닝이 등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이닝에서 캐어논, 그러니까 마이닝 장비를 통해서 캐어논 코인이 있으니까 이게 100만 원에서 1억 원까지 사이에서 신청하면 여기서 갖다 주겠다라는 얘기가 더 말이 되는 거죠. 사실 그들의 속내가 뭔지는 저도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근데 일단은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그러면 지금 저기 뭐야 특검법 앞두고 거래소들이 이제 신규 계좌 개설하는 건 거의 불가능한 상태고요. 한다 그래도 변칙적으로 뭐 적금 들고 뭐하고 다른 용도로 한 것처럼 해서 해야 됩니다 이러는데, 그러면 이게 이런 식의 구매 대행이라는 게 그럼 해도 되는 건가요? 지금 상황에서는 법적인 문제나 가이드를 약간 비껴가 있는 상태예요. 원래는 거래소 통해서 해야 되는데 지금 변칙적으로 가는 거니까. 그러니까 구매만 하고 결국은 이거 그러니까 구매해서 어디다 쓰느냐? KYC, 그러니까 통장 등록 안 해도요. 거래소마다 약간씩 금액의 차이는 있는데, 뭐 적게는 500만 원, 많은 데는 1000만 원, 2000만 원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상태에서, 그러니까 그런 규모 안에서는 KYC 안 해도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데를 통해서 구매 대행한 코인, 그러니까 돈 주고 구매 대행해가지고 여기에 코인이 들어오면 이 코인은 어디로 가냐면 다시 거래소로 가죠. 그러니까 거래소에서 트레이딩 하시는 거예요. 근데 구매를 기존에 통장 만들어서 돈 넣어서 구매를 못 하니까 이런 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마이닝 사업하는 곳하고 얘기하시면 지금 여기서 얘기했던 게 3% 수수료인데 3% 수수료 내고 약간 비싸게 사는 거죠. 그러니까 코인을 약간 비싸게 사서, 근데 지금은 살 방법이 없으니까 이렇게 해갖고 나 투자를 한번 해보고 싶다, 이런 이제 그 시장에 수요가 좀 있으신 분들한테 내놓는 서비스인 거죠. 근데 이 부분은 뭐 아직은 뭐 법적으로 문제 없을지 모르겠지만 이게 너무 편법이어서 거래소에서도 이제 이런 걸 그러니까 벌칙 계좌 못하게 한다 그러고 하니까 이게 이제 그 코인을 구매하는 경로에 문제가 생기거든요, 지금. 그래서 이런 것도 아주 이 시장의 과도기에서 발생할 수 있는 하나의 아이디어인 것 같긴 합니다. 이게 근데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지는 좀 더 봐야 되겠죠. 아직은 특허법상에서 표현을 또 가상자산이라고 해버려서 가상자산을 가지고 내가 구매 대행하는데 이걸 법적으로 문제 삼을 수는 없거든요. 이게 이거를 가상자산인데 내가 이걸 누구한테 돈을 주고 구매 대행을 시켰어요. 그래서 내가 어느 거래소 직업으로 하든 뭐 국내든 국외든 보내서 내가 거기서 트레이딩 하는 것 자체가 불법이라고 할 수는 없단 말이죠. 지금은 그러니까 정부는 지금 거래소를 괴롭히는 게 아니라 은행을 잡고 있기 때문에 은행을 통하지 않는 어떤 경로인 거예요. 이걸 잡으려면 또 단어부터 시작해서 손을 대야 되는데, 통신판매법을 손을 대든 아니면 이거에 대해서 뭐 편법이라고 해서 근거를 또 만들어야 되는데, 그건 아직까지는 좀 빈틈이 있어 보이긴 하네요. 네, 오늘 설명 여기까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